이유를 모르니 미스테리다. 도쿄올림픽 직후인 지난 8월 하루 최대 26,000명에 육박했던 일본의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9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감소하더니 지난 18일 232명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한일 간에도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의 확진자는 지난 열흘간 100명을 밑돌더니 29명까지 내려가 올 들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도쿄도는 이미 코로나 전용 병상 수를 대폭 줄이고 일반 의료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급속한 감소세를 놓고 일본의 방역 전문가들도 지자체장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각종 설만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분과 외의 좌장인 오미 시게루 회장은 이런 의문에 5개 가설을 제시했는데 교과서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용은 개개인 각자가 위기감을 갖고 감염 예방을 잘 협력했기 때문 회식 등 야간 활동 자제, 높은 백신 접종률 효과,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 감소, 최근 9에서 10월 비가 많이 오는 날이 많아 외출 기회가 적었고 더위가 가시면서 에어컨 대신 환기를 잘한 게 도움이 됐을 것 정도입니다. 도쿄신문은 오미 회장의 이런 설을 놓고 결정적 이유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속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빠른 확산과 빠른 수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영국 에딘버러대 마크 우라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주기설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한 것으로 감염이 2개월간 증가하고 2개월간 감소하는 주기가 있다는 것인데 일본 내에서도 이를 관심 있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클이 있으며 최근 확진자가 급감한 일본, 인도, 미국 등지에서 조만간 재확산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음모론의 시각에서는 이달 말 일본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추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확진자 수 자체가 너무 많이 감소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검수가 줄었습니다. 지난 8월 정점을 찍을 때 검사 수는 하루 최대 16만 8,500건에서 현재는 4에서 5만 건 정도로 약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기간 확진자 수는 2만 6천만 명에서 200에서 400명대로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체로 백신 효과를 언급하는 시각이 많은데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최근에서야 66%를 넘겼습니다. 지금이 항체가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이 감염을 예방했을 수도 있지만 백신 효과로 인해 감염되고도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무증상이거나 감기 정도의 경증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격려 없이 돌아다니는 무증상 경증자가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바이러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게 필수적이나 코로나 수수께끼를 미처 풀지 못한 채 6차 확산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쿄의과대 하마다 아스오트 김 교수는 일간 겐다이의 개인의 행동 자숙, 환기 개선 등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병원성이 약해진 델타 변이가 만연해지면서 감염자가 지금도 일정 수준 존재하지만 무증상으로 인해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확진자가 급감한 사실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아 80%에 육박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상황이 180도 다른데요. 위드 코로나 태세에 들어섰던 영국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세에 연말쯤 다시 봉쇄해야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 명대로 늘어나는 등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NHS 연합 대표와 영국의학협회 회장 등 의료 전문가들은 힘든 겨울을 경고하며 백신 패스 도입,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등 정부의 플랜 B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신규 호흡기 바이러스 위협 자문그룹 소속 피터 오픈쇼 교수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현재 감염자와 사망자 숫자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택근무와 마스크 착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탄절 봉쇄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플랜 B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우리가 이번 겨울을 헤쳐갈 방법은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50세 이상 등 대상 부스터샷과 12에서 15세 청소년 백신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와 독일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3일 독일 당국에 따르면 최근 7일간 독일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1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일별로 보면 23일 신규 확진자는 9,276명, 사망자는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은 지난 9월 감염예방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치를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수에서 입원 환자 수로 바꿨으며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에서 14세, 양로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겨울로 갈수록 신규 확진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싱가포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8월 위드 코로나를 위한 4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방역 규제 완화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후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다시 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재택근무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싱가포르의 확진자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1일 싱가포르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3,439명, 사망자는 16명을 기록했고 다음 날인 22일에는 신규 확진자 3,598명, 사망자는 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24일 종료 예정이었던 의무적 재택근무, 사적 모임 2명 제한, 원격 수업 등 방역 규제를 내달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위드 코로나 사례에 의해 의도적으로 검사 건수를 줄여 확진자가 급감했다는 일본은 각국의 예측에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는데요. 다른 선진국들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의 고리를 푸는 것과 동시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데 일본만 확진자가 급감하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기시다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기시다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온갖 악재에 허덕이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출마를 단념했고 이후 기시다는 자민당 총재 선출 선거와 중의원 총리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받아 자민당의 당수이자 새 총리가 됐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기시다 내각의 첫 지지율은 45%에 그쳤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이고 그만큼 기시다 내각을 바라보는 일본 국민의 기대가 유례없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시다는 일본의 제100대 총리입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숫자라며 의미를 부여할 법도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 없던 전임 정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스리슬쩍 얼굴만 바꿔 달았다는 혹평을 맞닥뜨리고 있죠.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일본 주요 언론에서 카리스마가 없다, 결정력이 없다, 기시다 색깔이 없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어지러운 일본과 세계의 코로나 상황 속에도 해외여행 및 입국은 속속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우리나라와 첫 트래블버블 협약을 맺은 사이판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영문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바로 떠날 수 있는 해외여행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지와 휴양지로 각광받는 괌, 하와이, 몰디브 등이 개별 여행 허용 및 무격리 조건으로 우리나라 여행객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터키, 스위스 등 20여 개 나라가 한국인 여행객 환영을 외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싱가포르가 트래블버블 협약에 따라 15일부터 한국인 단체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도 받기로 했고 타이의 한국인 무격리 여행 허용도 예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여행사들이 드디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공항에도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지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